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철렁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.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정말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딱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질문에 바로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렇죠? 위급 상황이라는 게 나 지금 간다 하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고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아이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핵심 상황들을 살펴볼 거예요. 열이 나고 경련할 때, 또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, 그리고 영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까지. 마지막엔 왜 우리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지도 짚어볼 겁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첫 번째는 바로 열, 그리고 경련입니다.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열 나는 일은 정말 흔하잖아요. 근데 이 열 때문에 경련까지 하게 되면 부모님들 마음이 정말 철렁 내려앉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. 절대 당황하지 않고 지금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. 그럼 언제 병원에 달려가야 할까요? 다보스 병원 자료에서 딱 정리해줬는데요.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어요. 아이가 소변을 잘 못 누고 축 늘어진다거나 의식을 잃는다거나 경련을 한다. 이건 정말 위급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아이가 3개월 미만인데 열이 난다? 이건 무조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. 또 열이 5일 이상 계속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아마 부모님들을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바로 이 열성 경련일 거예요. 열이 확 오르면서 아이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는 걸 보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근데요,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은 다행히 뇌에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.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아이가 경련을 하면요. 일단 침착하게 아이를 안전한 바닥에 눕히세요. 주변에 부딪힐 만한 건 빨리 치워주시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바로 기도 확보.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. 그래야 침이나 혹시 모를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야 합니다. 몇 시에 시작해서 몇 분이나 했는지, 몸의 움직임은 어떤지, 이걸 나중에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모든 걸 하면서 동시에 바로 119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다보스 병원 자료에서 딱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는데요. 절대 당황하지 말 것. 이게 사실 모든 응급처치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. 보호자가 침착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. 이마에 꼭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질식 상황입니다.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떡이나 사탕 같은 게 아이 목에 걸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잖아요. 특히 이 부분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전문가 지침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그럼 심각한 질식 상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아이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못 내요. 울지도 못하고 기침도 캑캑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다 얼굴이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. 그리고 어른이든 아이든 목을 이렇게 움켜쥐는 행동. 이건 나 지금 숨 막혀요 하는 만국 공통의 신호니까요.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바로 이 부분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2020년에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바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방법이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게 가장 최신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가 바뀌었냐?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. 예전엔 목에 뭐가 걸리면 무조건 배를 두르는 하임리 히법부터 생각했잖아요. 이제 아닙니다. 새로운 지침에서는 등 두드리기를 먼저, 그것도 아주 강하게 5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죠. 이걸 했는데도 안 나오면 그때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. 자, 근데 지금부터는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. 특히 10살도 안 된 아기들의 경우는 어른이나 좀 더 큰 아이들과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. 아기들은 몸이 훨씬 약하니까요. 더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그래서 5 그리고 5 방법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한쪽 팔을 이렇게 내밀어서요. 그 위에 아기를 엎드리게 하세요.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요.
여기서 포인트는 아기 머리가 가슴보다 살짝 아래로 가게 기울여주는 거예요. 그래야 중력 때문에 이물질이 더 잘 빠져나오겠죠? 그 자세에서 손바닥의 단단한 부분으로 아기 등, 그러니까 양쪽 날개뼈 사이를 탁탁탁탁탁 하고 꽤 세게 5번 쳐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등 두드리기를 5번 했는데도 이물질이 안 나왔다?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아기 머리랑 목을 조심스럽게 받치면서요. 반대쪽 팔로 아기를 옮겨서 이제는 하늘을 보게 바로 눕혀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가슴 압박을 할 건데요.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. 아기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선 바로 아래 단단한 가슴뼈 중앙 바로 거기입니다. 거기에 손가락 2개를 딱 대고 우리가 CPR 하듯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고 빠르고 강하게 5번 압박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아까 했던 등 두드리기 5번 그리고 지금 한 가슴 압박 5번 이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1살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. 첫째, 어른들한테 하는 하임리히법, 즉 배누르기. 절대 안 됩니다. 아기들은 장기가 약해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. 둘째, 입안에 뭐가 보이지도 않는데 손가락을 막 집어넣어서 빼내려는 시도. 이것도 절대 금물입니다.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숙이 밀어넣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봐야 합니다.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요. 그때는 바로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, CPR을 시작해야만 합니다. CPR에서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100에서 120. 이게 뭐냐면 1분 동안 가슴을 압박해야 하는 횟수예요. 이 속도로 압박을 해줘야 멈춘 심장을 대신해서 뇌로 피를 보낼 수 있거든요.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요. 분당 100, 120회. 이 속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영화 CPR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우선 아기 발바닥을 톡톡 쳐서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 반응이 없다? 그럼 바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해야 합니다. 만약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. 그때는 신고하러 가기 전에 먼저 1분 동안 CPR을 시행하는 게 우선입니다. 압박은 손가락 2개로 가슴 깊이의 3분의 1, 약 4cm 정도 깊이로 눌러주시고요.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, 이 30대2 사이클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급 상황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모든 기술적인 방법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아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,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.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대한심폐소생협회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구급차가 오기까지 그 귀한 시간 동안 곁에 있던 바로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아이의 생존율이 안 했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지는지 아세요? 무려 2.4배입니다. 2.4배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? 아무도 CPR을 안 했을 때 생존율이 6.2%인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CPR을 했을 때는 15%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. 여러분의 그 몇 분간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이 차이가 말 그대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응급의학 분야에는 생존사슬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.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연결고리 같은 건데요. 심정지 환자를 살리려면 이 고리들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리가 뭔지 보이시죠? 바로 상황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하는 것, 그리고 바로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.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두 개의 고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진짜 중요한 건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입니다.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보호자가 아닙니다.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생존사슬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고리입니다. 자, 이제 그 역할을 해낼 준비 되셨습니까?